이제 1장은 끝났어요. 1장은 이제 끝이고요. 핵심 7이라는 여러분고 핵심 7이라고 했죠. 그죠? 거기서부터가 2장의 내용입니다. 2장. 2장은요, 하드웨어 쪽입니다. 하드웨어. 기계장치. 자, 하드웨어라는 게 딱딱한 장치잖아요. 그죠? 하드라는 게 딱딱하다는 말이니까, 즉, 여러분 늘 쓰고 있는 기계장치, 키보드, 마우스 안에 부품들 있죠. 메모리라든지, 그 다음에 CPU, 그 다음에 비디오 카드, 사운드 카드. 요런 것도 우리가 하드웨어라 그래요. 하드웨어. 자, 그거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이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2장의 내용. 자, 한번 볼까요? 그 중에서 가장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CPU라는 게 CPU. CPU. 자, 거기 핵심 7에 보시면 중앙 처리 장치. 그죠? 중앙 처리 장치를 해서 우리가 그걸 줄여서 CPU 그럽니다. Central Process Unit. CPU라 그래요. 자, 얘가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사람으로 따지면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머리에 속합니다. 머리. 여러분 머리에서 다 계산하고 뭐 움직이라고 팔도 움직이게 하고 다 하잖아요. 이 뇌가 없으면 여러분 시체나 마찬가지죠. 그죠? 좀비죠. 그죠?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CPU라는 겁니다. 자, 이 CPU가 그 역할을 해주는데요. 자, 보세요. 컴퓨터의 모든 동작을 지시하고 제어하는 역할. 맞죠? 그래서 사람에 따른 머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죠. 그죠? 자, 얘는요. 자, 요거 하나 두셔야 됩니다. 연산장치, 제어장치, 레지스터. 자, 레지스터를 우리 다른 말로 그냥 저장장치라고 보면 돼요. 저장장치. 저장장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제어, 연산, 여러분 보니까 그 주기억장치 돼 있죠. 그죠? 주자 지우세요. 주를 지우세요. 주가 아니에요. 주기억장치 아니에요. 여러분 교재에 주기억장치 돼 있나요? 지우세요. 주 아니에요. 기억장치예요. 기억장치. 그거 잘못된 겁니다. 주가 아니에요. 주기억장치 따로 있습니다. 기억장치요. 기억장치 가로 열고 뭐라 적어두세요? 레지스터라고 하죠.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가 바로 이 컴퓨터 CPU 속에 들어있는 기억장치예요. 그 속에서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로 쓰는 게 바로 레지스터. 이게 크게 연산, 제어, 기억장치, 저장장치로 나누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어 저장장치가 바로 레지스터라는 겁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아시겠죠? 자, 이 세 가지 중에 자 연산장치, 제어장치, 레지스터 보면 먼저 연산장치 한번 볼게요. 연산장치. 연산장치는 뭐 하느냐? 말 그대로 연산이에요. 뭐예요? 산술연산하고 논리연산. 산술연산 뭐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곱하기는 여러분 컴퓨터에서는 별표죠? 이거 아닙니다. 곱하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안 씁니다. 그죠? 별표로 씁니다. 이게 컴퓨터에서는 곱하기예요. 나누기는요? 우리는 이렇게 쓰지만 이게 아니죠? 슬래시가 이게 나누기죠. 그죠? 이 산술연산을 수행하고요. 논리연산은 뭐예요? 크거나 같냐, 크냐, 작냐, 작거나 같냐 이런 말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컴퓨터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써야 되느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써야 되지. 반대로요. 같거나 크다, 같거나 작다.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수학에서는 됩니다. 이거 다 이렇게 돼요. 그죠? 되지만 컴퓨터에서는 반드시 크다, 작다 앞에 와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먹혀요. 여러분 나중에 엑셀에 함수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 선생님 이상합니다. 자꾸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래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래 쓰면 안 돼요. 같다를 먼저 쓰고 크다를 뒤에죠. 이상을 쓰라니까. 이게 이상이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된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상이 된다는. 컴퓨터 이걸 이해 못해요. 아시겠죠? 자, 그 개념 봐주시고. 자, 연산장치를 말 그대로 연산을 하는 겁니다. 자, 연산장치의 종류가 많아요. 연산장치 속에 이런 레지스터가 있는데요. 이 레지스터가 바로 연산장치에 속하는 구성장치들이에요. 자, 외워야 됩니다. 이제 이거 다. 여러분들. 유상기니, 가상기니, 보수기니, 상태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 여기도 갖기 힘듭니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자, 이거 우선 보고 넘어가세요. 제가 이런 방법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또 뭐 있습니까? 레지스터가 있었죠, 아까. 요거 기억장치에 속하는 레지스터가 있는데. 자, 레지스터 특징을 잘 보세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명령어나 데이터라는 게 계산 결과예요, 계산 결과. 간단한 계산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5 더하기 3 더하기 2를 하세요 하면 어떻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죠? 5 더하기 3 하니까 8이 나왔죠? 그 8을 분명히 어딘가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죠? 머릿속에. 넣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해요? 더하기 2를 하죠. 그러니까 10이네 나오죠. 만약에 5 더하기 3을 했는데 8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어디 저장 못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을 못했습니다. 그럼 더하기 2를 하래요. 검수문 앞에 뭐지? 이렇게 되죠. 그것처럼 이 CPU 속에도 뭔가를 계산하고 나면 잠깐 저장해둘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레지스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5 더하기 3 더하기 2를 시켰어요. 그럼 5 더하기 3은 8이 나왔으면 8을 레지스터에 저장해놨다가
다시 이 8과 2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10이 나오죠. 10을 다시 이렇게 또 저장해요. 8은 빼버리고 이제 10을 저장하면 이게 최종값이 되겠죠. 이렇게요. 요게 바로 레지스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CPU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얘는. 특징이 바로 CPU 내에 있습니다. 내에. 맞죠? 그죠? 그 말이 중요합니다. CPU 내에 들어있는 기억장치가 바로 레지스터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CPU 내부에 들어있는 거고, CPU 장치 중에 연산, 제어, 그 다음에 레지스터. 바로 CPU 속에 들어있는 장치입니다. 자, 얘는 한 비트만을 저장해요. 한 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플립프롭이 모여가지고, 즉, 한 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플립프롭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이 레지스터를 만듭니다. 플립프롭이라는 게 모여서 레지스터가 돼요.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이 플립프롭은 오직 0 아니면 1 하나만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그것들이 여러 개 모이니까 이제 01, 01, 01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것들이 모여서 레지스터로 만들어집니다. 뭐, 이런 특징들을 봐주면 됩니다. 중앙처리 장치 내에 있는 장치고, 워드 및 메모리 용량과 관계가 있다. 뭐, 이런 말. 그냥 하여튼, 한 비트 전 플립프롭이 모인 거고, CPU 내에 있는 장치다. 저장 장치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CPU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죠? 엄청 빠르겠죠? 용량은 그 대신 엄청 작아요. 간단한 계산 결과라든지 명령어만 저장하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클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키워봐야 가격만 엄청나게 비싸져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안 큽니다. 자, 그런 특징들. 자, 이번엔 또 제어장치가 있어요. 제어장치. 자, CU, 컨트롤 유니트란 말을 쓰는데요. 자, 레지스터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감시하고 연산장치의 동작을 지시합니다. 아까 연산장치가 ALU입니다. 이거. ALU가 바로 앞에 봤던 연산장치. 알아두세요. ALU란 말을 쓰더라. ALU. 연산장치. ALU. 됐죠? 영어로도 알아두면 됩니다. 자, 제어장치는 또 이런 종류가 많아요. 아, 맞네요. 자, 그러나 시험에는요, 여러분요, 물으면요, 연산장치와 제어장치의 구분하는 걸 냅니다, 시험에. 그러면 자, 둘 중에 하나 낼 거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나 외우면 되겠죠? 바로 뭐 외우냐면 바로 제어장치만을 외우세요. 요거 외우고 요거 아닌 거는 다 뭐라고요? 연산장치입니다. 됐죠? 부호기.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번지 해독기, 명령 해독기, 프레임 카운터. 여러분 거기 보면 핵심 8에 있죠, 제어장치. 그죠? 컴퓨터의 모든 동작을 제어하는 장치고, 제어장치 사용 레지스터와 헤어로는 이런 게 있더라. 프레임 카운터, 명령 레지스터, 명령 해독기, 부호기,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요걸 외워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요걸. 요걸 외우면 다음 중 제어장치가 아닌 거, 다음 중 연산장치는 가면 요거 아닌 거 찾아내면 돼요, 그죠? 맞죠? 그죠? 자, 조심할 거는 바로 거기 보면 무슨 기라고 되는 게 하나 있죠? 뭡니까? 부호기. 부호기 있죠? 자, 무선기 하는 게 부호기 하나 있는데, 연상장치에 보면요, 이 무선기가 3개나 있습니다, 3개나. 맞죠? 그러니까, 무선기 되는데, 자, 딸랑 하나 따로 떨어진 게 바로 부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선기 나오면 조심할 게 바로, 연산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호기는 제어장치입니다, 요거 하나만. 그 외에 무선기 들어오는 것들 3가지는 바로 연산장치입니다. 이게 누상기, 가상기, 보수기, 그리고 부호기 이렇게 내겠죠, 시험에. 그죠? 그럼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기기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그죠? 연산장치 다 맞나? 이래 됩니다. 자, 부호기만 제어장치라는 거. 됐죠? 누상기, 가상기, 보수기. 자, 누상기는 계산 결과를 저장하는 거고요. 가상기는 말 그대로 더하기 하는 거고, 보수기는 아까 말했죠. 뺄셈을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계산과 관련된 거고, 부호기는 계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제어 쪽에 속하는 겁니다. 되나요? 자, 기 헷갈리지 마세요. 제어기 중에 하나가 부호기라는 거 배우시면 될 거고, 나머지 기들은 다 연산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하나가 바로 그 첫 번째 있는 프로그램 카운트 체크해 두세요. 설명을 해놓고 다음 중 무엇입니까 물어요. 자, 조심할 게 바로 이건데요. 거기 보면 다음에 수행될 명령어의 번지, 주소를 기억하는 겁니다. 번지 또는 주소. 요만이 나와야 돼. 주소가 돼야 되지.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를 기억하는 거. 명령어 데이터를 기억한다. 이 말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는요,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 방번지 많은 거예요. 얘는 연예인이에요, 명령형. 자, PC라는 게 여기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지금 뭔가가 수행되고 있어요. 여기 뭐가 막 실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다 끝났어요. 나갔어요. 그 다음에 야, 곱하기 더하면 곱하기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얘는 단지 100이라는 번지만 가지고 있고, 이걸 또 가합니다. 100번지라는 방에 가니까, 호텔 방에 여기에 이제 100번지에 곱하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가져와서 여기다 곱하기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 얘가 직접 곱하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얘는 100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고, 얘가 다음 명령은 이제 끝나가고, 자, 다음 거 족하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그래? 하면서 쫓아가요.
자,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 연예인, 이제, 좀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 쫓아 나오죠, 이제, 그죠? 어떻게요? 얘는 자기 방에서 놀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요?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하면 쫓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여기서 현장에 대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번지 속에 딱 들어가 있다가, 이게 메모리 속에 들어있다가, 얘가 도둑하면 이제 100번지, 오케이, 100번지 쫓아가서, 오세요. 하면서 가서 이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프론 카운트는 명령의, 다음에 수행할 내용의 명령의, 뭐예요? 주소 또는 번지만 기억한다라. 요거 좀 알아두세요. 됐죠? 그 말이 중요합니다. 번지, 주소. 자, 그 다음에 명령 리스트가 있네. 명령 리스트. 자, 명령 리스트는 뭡니까? 똑같은데, 현재 실행 중인, 보세요. 현재 실행하고 있는 명령의 내용을 기억합니다. 얘는 내용이에요, 그냥. 내용 자체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맞죠? 실행하고 있는 명령의 자체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용을, 그죠? 그게 명령 리스트예요, 명령. 그래요? 명령 해독기는요? 명령 해독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수행하고 있는, 즉, 무슨 말입니까? 명령어 레지스트의 그걸, 명령어를 기억하고 해독한다는 거예요. 즉, 걔를 풀이해준다는 거예요. 명령 해독기니까. 그죠? 자, 이거 좀 잘못됐네요. 제가 잘못됐네요. 해독기가 이 내용이 아니죠. 명령어 해독기가 아니고, 명령어 레지스터죠. 그죠? 요거죠. 그죠? 명령 레지스터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을 기억하고, 명령어 해독기는요, 바로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해독해 줍니다. 왜? 그게 곱하기인지 나누기인지 뭐 하라는 건지 알아야 되니까 해독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령 레지스터를 해독하는 게 바로 명령 해독기. 됐죠? 부호기. 뭐, 보낼 신호를, 제어 신호를 만들어주는 거, 그죠? 그게 바로 부호기고. 자, 뒤에 있는 뭐, MAR, MBR. 이거 MAR, MBR은 쉬워요. MAR이고, MBR이죠. 자, A가 어드레스, 주소란 말이고요. 주소, 번지. B는요, 버퍼란 말이에요. 버퍼란 말로, 자, 얘는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고, 내용을 저장하는, 얘는 주소를 저장하는 거예요. MAR은요, 기억장치에 출입하는 데이터의 번지를 기억하는 거고요. 자, 데이터의 내용을 기억하는 거는 바로 MBR, 버퍼. MAR은 번지, BR은 버퍼. 내용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자, 요거를 알아두면은 다음 중 구성장치 중에서 연산장치인 거, 제어장치인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됐죠? 제어장치만 알고 계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뒤에 핵심 구분에 있는 연산장치는 안 외워도 됩니다. 그죠? 자, 뭐쓴기만 있더라 알아두고, 자, 아까 보수기 나왔죠, 그죠? 보수기가 아까 뭐라고요? 뺄셈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거. 그 개념만 알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자, 그거 한번 볼까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문제가,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한 문제 보세요. 1번, 구성 요소가 아닌 것. 물었죠, 그죠? 뭡니까? 아닌 거. 2번이죠. 입력장치는 아니에요. 우리가 연산장치하고 제어장치하고 하나 저장장치인데, 자, 연산장치는 두 개를 내기했네요. 산술 연산장치 논리. 이건 연산장치죠. ALU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어장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빠진 게 입력장치 대신에 레지스터 또는 저장장치겠죠. 그죠? 그렇게 말이겠죠. 자, 그 말을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자, 거기에 중앙처리장치의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다.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 있죠. 자, 요게 단위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MIPS라는 단위 알아두세요. MIPS. 이게 우리가 프로세스,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초당, 그죠? 초당 명령을 몇 번 수행할 수 있냐인데 이게 M이 밀리언입니다. 밀리언. 그죠? 적어도 1초에 뭐요? 100만 개 이상을 한다는 거예요. 100만 개. 여기 이제 숫자가 10이 붙거나 뭐 100이 붙거나 따라서 틀리겠죠. 10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100만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100만이 아니죠. 그죠? 100만, 1000만, 억이죠. 억. 그죠? 맞죠? 그죠? 그렇죠. 그죠? 만약에 이게 1이라면 어떻게 돼요? 1이라면 그러면 100만 개죠. 1초에 100만 개를 계산합니다. 1MIPS가 바로 뭐예요? 1초에 100만 개의 연산을 처리합니다. 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하다가 눈 깜빡해서 100만 개는 적어도 100만 개는 처리한다는 거예요. 기본 단위가. CPU는 그렇다는 거예요. CPU는 그냥 기본 100만 개 이상. 지금 여러분 컴퓨터는요, 1초에요, 몇천만 개를 계산합니다. 몇천만 개를. 이거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여러분 눈 깜빡해서 벌써 몇천만 개를 계산해버려요, 걔가. 그럼 여러분 컴퓨터를 못 따라가는 거, 그죠, 그죠? 그렇게 빠른 속도인데, 내가 1초에 아무리 빨려도 더하기 빼기 하나 하는데도 1초 넘죠, 그죠? 근데 얘는요, 더하기 빼기 같은 거는요, 거의 몇천만 개를 계산합니다. 적어도 100만 개 이상 계산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죠? 여기 숫자가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이제 컴퓨터 성능이 틀려지겠죠, 그죠? 그게 바로 MIPS라는 단위입니다. 자, 그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FLOPS가 있어요. FLOPS. 자, 요거는 뭐냐면,
이것도 초당인데, 초당, 부동소수점. 부동소수점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일반적인 소수점이죠, 소수점. 소수점을 몇 개까지 계산하느냐는 겁니다. 연산을 하느냐. 즉, 소수점을 몇 자리, 몇 개까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소수점 계산이 까다롭잖아요, 그죠? 그 단위를 나타내는 게 바로 FLOPS입니다. 일반적인, 고정소수점은 우리가 일반적인 정수를 그러고요. 정수를 고정소수점이라고 그러고요. 부동소수점은 여러분이 그냥 사용하는 일반적인 소수 0.05, 0.075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23.5 이런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동소수점이라고 그래요. 자, 개를 갖다가 1초에 몇 개를 연산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자, FLOPS는 바로 부동소수점 연산을 횟수를 말합니다. 1초당 FLOPS. 그죠? 그 말을 말하고. 자, 그 다음에 클럭 속도라는 게 있어요. 헤르츠. 헤르츠라는 거는 여러분 CPU의 성능을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클럭이에요, 클럭. 클럭이란 말을 쓰면 동작 클럭인데, 이 클럭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이 클럭이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요때 어떤 계산을 해요. 동작을 해요. 또 갔다가 또 내려갈 때, 요때 또 뭐 합니다. 그럼 얘가요, 이렇게 여러 번 요렇게 있는데, 요럴 때 계산하는데, 여기, 요렇게 있는데, 요거보다는 여기 더 나았겠죠, 여기, 요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건 넓고, 이건 좁은데, 여기서 계산 한번, 이게 더 많이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죠? 즉, 헤르츠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따지면, IQ가 바로 이 헤르츠에 속합니다, 헤르츠. 헤르츠가 바로 IQ라고 보시면 돼요, IQ. 사람으로 따지면 IQ. 그러니까 헤르츠가 크면 클수록 계산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성능을 볼 때 2.2, 뭐 2.7 이런 말 쓰죠, 그죠? 여러분 CPU가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속성에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메모리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CPU가 얼마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2.2GHz 돼 있죠. 2.2GHz. 이게 바로 CPU의 성능을 얘기한다. 클럭 속도가 바로 2.2GHz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기가니까 어떻게 해요? 공이 몇 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도대체. 판단이 됩니까? 그죠? 클럭이 엄청나게 1초에 엄청난 클럭이 발생하는 거, 1000만 개, 2000만 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요거 클럭 때문에. 이 클럭이 많으면 많을수록 컴퓨터 성능이 좋아요. 2.2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3.0, 2.7, 이렇게 더 좋다는 거죠. 이 클럭이 좋을수록, 여러분 IQ 좋듯이 컴퓨터도 성능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 컴퓨터, 우리 집의 컴퓨터가 바로 지금 이 학원의 컴퓨터가 2.2GHz예요. 그러면 나중에 2.4 나오면 더 좋은 거겠죠. 2.7, 3.0 이런 게 더 좋죠. 3.2 나오면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그렇죠? 자, 됐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러분 컴퓨터 파는 그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뭐 듀얼 코어 2.2GHz CPU를 탑재했고 뭐 이런 말 씁니다. 그게 바로 기가헤르츠 하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크면 클수록 좋은 거니까 막 강조를 막 합니다. 기존의 것들은요, 뭐 1점 얼마밖에 안 되는데요. 스마트폰도 그렇죠. 스마트폰도 보면 이 프로세서를 뭐 2.4기가, 듀얼코어 2.4기가를 탑재했습니다 하면서 막 성능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하고, 뭐 그전에 거는 뭐 1.5GHz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2.2GHz까지 넘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습니다. 그게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클럭. 되시나요? 클럭. 자, 그거 단위가 아닌 게 하나 있네요. RPM은 뭡니까? 회전수죠. 여러분, 자동차 RPM 그러잖아요. 3000rpm, 2000에서 3000 넘어가면 이제 기아 수동기어는 바꾸라 하잖아요. 2000 넘어가면 이제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죠? 회전수에 회전수. 그죠? 분당 회전수 RPM. M이 바로 미니츠, 분당이죠. 분당 회전수가 바로 RPM이지. 이거는 뭐 CPU가 회전합니까? 그죠? 안 하죠. 그죠? RPM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되시죠? 그죠? 자,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겁니다. 명령어의 처리 과정. 우리가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명령어 사이클. 즉, 계속 돌아가는 그걸 사이클에 그러잖아요. 그죠? 명령어 사이클에 그래요. 자, 뭐냐면, 제일 처음에 명령어를 가져와야 돼. 인출해야 됩니다. 인출, 그죠? 어디에서요? 프로그램 카운트에서. 왜요? 프로그램 카운트가 뭐예요? 다음에 수행될 명령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수행될 명령어 주소가 들어있으니까, 그 주소로 가서 어떻게 해요? 명령어를 가져오겠죠? 먼저 가져와야 돼요. 프로그램 카운트에 있는 주소를 통해 가지고 명령어를 가져옵니다. 맞죠? 그죠? 가져온 다음에 걔를 가져왔다면 어떻게 해요? 명령어를 해독해야 돼요. 누가 합니까? 명령어 해독기가 해독을 해주죠. 그죠? 그럼 명령어 해독해 되면 명령어 레이스에 대해서 명령어가 기억되어 있을 거고, 그걸 이제 어떻게 해요? 실행만 하면 돼요.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인출, 가져오고, 뽑아오고, 해독하고, 이게 더하기 하라네, 곱하기 하라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면 되죠. 실행. 인출, 해독, 실행.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또 인출, 해독, 실행, 인출, 해독, 실행, 계속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인출, 해독, 실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어 사이클, 명령 처리 과정. 개념 쉬워요. 그냥 인출하고, 뭔지 알아야 되니까 해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행하면 되죠. 해독했으니까. 또 가져오고, 또 뭔지 해독하고, 또 실행하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된다는 명령어 처리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되나요? 자, 여러분 문제 보세요. 1번에 보면 제어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거. 7페이지 위에 있죠. 그죠? 1번 가상기, 프로그램 카운트, 부호기, 명령 리스트. 답이 나왔네요. 뭡니까? 가상기. 무슨 기 나오는 거 부호기 빼고는 다 인산장치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실제 이렇게요. 자, 2번 보세요. CPU가 명령을 수행하는 일련의 단계를 기계 사이클이 하는데 이 사이클 순서가 옳게 된 거 찾으래요. 답은 뭐예요? 3번이죠. 호출하고 해독하고 실행하고 실행이 됐다면 이제 저장까지 하면 되겠죠. 그죠? 필요하다면 저장하고 아니면 프린트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꼭 저장이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기본은 인출, 호출, 해독, 실행 여기 기본이에요. 그죠? 되나요? 자, 요 기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주가 돼서 나옵니다.